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세우다의 조영달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지금의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배움을 중시했던 우리나라는 특히 일제강점기엔 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이라는 교육 구국 정신 아래 민족적인 교육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해방이 되면서 1949년에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삼은 교육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국민교육제도 발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그 2년 후인 1951년의 6334 학제를 수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정된 지 70여 년 이상이 넘은 지금의 학제가 장점도 많은 반면에 현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논란도 많고 또 이슈도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고 경험했었던 교육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 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학제를 말할 때 단선형 학제, 단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특징적으로 6334 단선형 구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학제나 교육제도의 특징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좀 바꾸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교육제도, 커다란 교육제도나 또 이 학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어떤 변화 요구, 또 이런 개편 요구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학 입시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에 비해서 사실 그 요구는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제는 우리 아이들이 또는 학습자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제 학제 개편의 어떤 움직임들 또 요구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그래프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과연 우리 초중등 교육이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잘 보통이다 정도 수준이 가장 많지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요구의 간접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하나 이슈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 만 6세 입학인데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초등학교 교육 연한을 단축시켜야 되지 않느냐, 너무 6년 길지 않는가. 6학년쯤 되면은 거의 다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서 거의 청소년 같은데 초등교육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초등교육을 좀 줄이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리는 분리된 형태로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가, 오히려
중등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하고 한꺼번에 12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왜 안 될까? 이런 얘기들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부터 6학년 뭐 이렇게 학년제로 운영되는데 과연 이게 학년제가 바람직한 건가? 과거처럼 학년 중심이 아니라 학습의 수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고요. 언론 기사에서 많이 나왔듯이 다른 나라들의 학기 시작하고 달라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조금은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신학기를 3월에 할 거냐 9월에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3월 학기제 봄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점에서 그 이유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수준과 관련해서 뭐 일반고와 관련된 또는 다양한 특성화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제 개편에 대한 요구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마 이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왜 기본적인 그 교육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배경에는 이제 사회 변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학제는 과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안 바뀌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과연 70년 전에 수립된 교육 제도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배경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배경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여기 보시듯이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감소되는 인구 추세 속에서 지금의 교육 제도가 마땅한 건가 이런 의문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표되는 미래 사회의 도래에서 과연 지금의 교육 제도로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 또는 비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교육 기간이 긴 거 아니냐, 학교가 다가 아닌데 학교가 잡아두는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회 진출이 느려져서 청년들이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그렇게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체제를 조금 세부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면 이게 교육이 일어나는 상황과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들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과 이제 초등과 중등교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초등교육은 이제 만 6세에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17세 이렇게 졸업하게 됩니다. 12년 동안에 우리는 학교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꼭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교육 기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의 시작 연령이 굉장히 이르고 종료 연령도 굉장히 이릅니다. 독일은 초등교육의 기간이 6세부터 9세까지 4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일한 학제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 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 교육의 목표나 어떤 그런 그 상황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그 학제 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늦게까지 학교 교육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제와 타 교육 제도 간에 이제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학제는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속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교육 과정 내용에 대한 체제하고 그것을 실제 가르쳐주는 교사 자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제 초등하고 중등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육과정은 이제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9년이 함께 묶여져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좀 다르게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교사 자격은 오히려 초등교사는 6년, 중등은 또 한꺼번에 가르치는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제와 타 교육제도 간의 불일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해당됩니다. 또 뭐 과도한 진학 수요라든지 또 직업 교육의 저하 이런 부분들이 단선형 학제 때문에 과도하게 교육열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학제 개편의 요구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앞에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 개편 요구가 발생하는가 이런 점들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우리 교육 제도가 뭔가 계속 문제만 있고 뭔가 장점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나름대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뽑아보자면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이나 제도적인 요소를 통해서 교육을 굉장히 빠르게 보편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사회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는 민주화 이런 데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린 부분은 경제적인 발전보다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이 훨씬 더 앞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하나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추세를 따르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이 먼저 그거에 상응하지 않는 교육이 먼저 발전하고 그거에 의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발전이 뒤따라온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이 뭔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교육제도의 변화 방향, 과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아교육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어서 사실 다음번에 교육제도나 학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유아교육을 어떻게 공교육 속에서 또는 기본적인 학제 속에 포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다들 아이 양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유치원만 보자면 취약률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육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공교육이 학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인 유치원에 취약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직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유아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학습자 중심의 초중등 교육, 학습자 중심의 학교 교육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너무 이제 공급자 중심의 그 교육 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학습자 중심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학교 유형 체제나 획일적인 교육 과정 이 부분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에 상호 모순되는 또는 서로 충돌되는 그런 어떤 체제와 교육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학습자가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커다란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제공해 주는데 그쳤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학생 개개인들 또는 학습자 개개인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적합한 학교 안에서 교육의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려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직업 교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연 직업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진로 교육은 또 중등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특성화고하고 일반고랑 분리시킴으로써 직업 교육 중등 수준에서의 직업 교육을 특성화고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리된 중등 교육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 교육이나 진로 교육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가장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결국 종국적으로는 대학 입시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문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학 입시 문제를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정시가 바람직하냐, 수시가 바람직하냐, 또 수능 체제가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학력고사나 본고사 체제가 바람직하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긴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커다란 문제, 이슈, 쟁점인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의 문제는 사실 교육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을 단순히 교육 제도 하나만 바꾼다고 사실 충분히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교육 제도 속에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좀 찬찬히 생각해 볼 시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약간 근본적이긴 한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 학년, 또 동일 연령, 동일 내용 학습, 그리고 고3 시점에서 모두 다 경쟁하듯이 이렇게 누가 더 잘했나 이렇게 평가받는 이런 체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학교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 제도 체제를 좀 평생교육, 평생학습, 좀 학교 밖에, 그리고 전 생애적인 어떤 학습, 이런 체제 속에서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대학 입시 경쟁의 문제도 결국은 한 시점, 고3이라고 하는 한 시점에서의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본다면 그 경쟁을 꼭 그 고3 시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생 길 인생 삶 속에서 제2의 제3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확보해주고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은 그 교육 경쟁이라든지 대학 입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 학습의 요소를 많이 강화하는 어떤 그런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특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 교육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더 고민해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시청자들이 그 학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또 학제 문제는 최근에도 뭐 사퇴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여권의 그 총리까지 지내셨던 분께서 학제 개편 논의를 이제 공약으로 제안도 하시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 저 자신도 또 이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름대로 이 552 학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이제 한 두 가지 문제 정도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문제, 또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를 그냥 간략하게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 일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과거보다 이제 이 학생 아동들이 또 정보 자극도 굉장히 심하고 환경도 변했고 발달 수준도 또 과거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더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논의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을 현재 유아교육 단계에 있는 데서 1년 정도 낮추게 되면은 이제 유아교육의 일정 부분이 초등학교에 포함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학령의 인하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논의거리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 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아 교육의 문제하고 이제 맞물려서 초등 입학 연령을 이제 조정하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쉽게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 또 관련된 쟁점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사실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교육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사실 동질적인 아이들일까?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기에는 정말 1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1년 다른 아이들이 정말 다른 특성도 갖고 가르칠 때 고민해야 될 부분도 달라서 사실 그런 큰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6세에서 5세로 낮춘다고 하면 그럼 낮춘 5세를 초등교육으로 볼 건가? 아니면 그대로 유치원, 유아교육으로 보면서 그냥 초등교육에 포함해서 할 건가? 이게 좀 두 개가 고민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1년을 낮추면서 초등교육으로 봐야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더 어린 아이들을 함께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을 이제 케어해 줄 수 있거나 그 아이들을 가르칠 이제 교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동돼서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유아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포함만 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그 유아교육의 특성을 가지면서 그냥 장소나 이런 것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큰 틀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요즘 이제 육아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고민도 많고 관심도 많으셔서 그렇게 이제 가정이나 부모님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국가가 책임지고 1년이라도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든지 조금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이제 초등교육의 이렇게 체제 속에서 보면 과연 들어오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돼서 그런 거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핵심은 결국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만족할 건가 이런 거를 맞습니다.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나올 것 기술적인 같습니다. 방법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희망 기대 가져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비공식적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더니 거의 한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기회만 있으면 꼭 대학 가고 싶지 않다. 그냥 직업 세계에 진출하고 필요하면 대학 가고 싶다. 이제 그런 길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학제 개편을 제안할 때에도 현재 고등학교 학교 체제를 열어서 아까 그게 무슨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학교 내에서 정말 이제 어떤 경우든 어떻게 자기의 진로를 좀 자유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학교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현재 있는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그런 여러 학교를 달리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을 거의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결국은 모든 아이들이 대학 가는 지금의 상황 이게 이제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대학에 나와도 자기 길을 이렇게 잘 찾지 못하고 그래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학이 최종 목표는 아니고 사실 대학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렇죠. 예. 그거를 꼭 대학 가서 해야 되는가 예.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아까 여러 번 기회를 네.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대학 가고자 그 열심히 그 뭐라 관심 갖고 좀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난 대학이 아니라 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학교는 근데 대학 중심 진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움직여주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충분한 자원이나 배려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하고 싶은 것들을 학교 내에서 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좀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 문제가 좀 고민이 되는 정책적인 예.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가 결국 이제 대학의 문제 그리고 입시의 문제, 예. 그 문제가 같이 사실은 같이 엮여 연결을 있는 해야 문제죠.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직업계 따로 있고 일반계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자꾸 하기보다는 이거를 좀 같이 예. 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그래도 다른 길을 한번 진로 개척을 해보겠다. 나는 창업을 해보겠다. 나는 그래도 대학에 가겠다. 예. 이런 거를 좀 고등학교 체제 내에서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나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세부적으로 가면 교사는 어떻게 양성할 거며 그렇죠. 또 이제 학교 고등학교 현실에 그걸 다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방향은 좀 그런 게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좀 가야 할 방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예. 오늘 그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